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엄청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혹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팔 계획이 있다거나 자녀에게 중요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계획들이요, 정말 하루아침에 전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정부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긴급한지, 마치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처럼 왜 시간이 없는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한다. 딱 잘라 말했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된 거죠.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패닉 바잉, 그러니까 공황 구매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세요. 마포가 0.69%, 성동이 0.78%, 분당은 무려 0.97%. 이게 지금 월간 상승률이거든요.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과열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니까 지금 긴급 처방을 내놓으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꺼내려는 카드는 대체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정부 전략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특정 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는 이제부터 대출받기 엄청 힘들어지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강력한 규제가 지금까지는요,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딱 이렇게 네 군데에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마포, 성동, 광진,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분당까지. 이름만 들어도 거기 할 만한 인기 지역들이 줄줄이 새로운 규제 대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이건 그냥 몇 군데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 지도가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대체 우리 지갑에, 그러니까 내 돈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핵심은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이 세금 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충격파는 바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에서 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산다? 그러면요, 취득세율이 원래는 1에서 3%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8에서 9%로 그냥 수직으로 점프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어제까지 내던 세금에 거의 3배, 4배를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바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입니다. 비규제 지역일 때는 증여 취득세가 한 4% 정도였거든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순간 이게 12%, 심지어 13%까지 그냥 확 뛰어오릅니다. 이건 거의 3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죠. 만약에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쳐요. 그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세금이 한 8천만 원이었는데 지정된 후에는 이게 2억 6,800만 원이 됩니다. 세금 차이만 무려 1억 8,800만 원이에요. 정부 발표 하루 차이로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두 번째 세금 폭탄은요, 집을 팔 때 터집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죠.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실거주 조건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1주택자는 집을 사고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안 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2년 보유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그 집에 직접 2년 이상 살았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 끼고 집 사두는 갭투자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폭탄입니다. 이건 매년 내야 해서 더 무서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정부는 분명 세율은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세금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세율도 중요하지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바로 이 기준 금액을 손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정부가 정하는 집값, 즉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가깝게 확 올려버려요. 이걸 현실화율 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 거기에 적용해주던 일종의 할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다시 확 높여버립니다. 예전엔 60%였는데 80%로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땅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거의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마술처럼 세금이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강력한 규제들을 쏟아내는데 과연 이게 정말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좀 냉정한 시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문가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런 식의 핀셋 규제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과거 정부에서도 전국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봤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만 실컷 경험하고 결국 집값은 못 잡았다는 겁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전문가들의 걱정을 좀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는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거. 둘째, 또다시 옆 동네 집값만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 셋째, 거래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텐데 결국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입자들한테 월세 올려서 받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게 집을 사려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인가? 아니면 살만한 집, 즉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부의 이 강력한 대책이 정말 시장을 안정시키는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부작용만 낳는 그저 땜질 처방에 그치게 될까요? 어느 쪽이 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우리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